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입니다. 오늘은 김제시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후반기 운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김제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배 김제시장입니다. 이광유 수상은 60년대 싱가포르가 민족 갈등 폭동으로 소란에 빠져 있었는데 30년간 청렴한 정치로 봉사를 해서 90년대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었었습니다. 저도 이광유 수상의 청렴한 정치를 이어받아서 우리 김제시에 많은 변화, 개혁을 이끌어서 세계 인류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고다 매일 기도하면서 김제 변화 개혁을 이끄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 올립니다.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셨을 때 어떻게 자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성과가 가장 만족스럽고 또 반면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가장 잘 됐다는 거는 짧게 한 3가지, 네. 그리고 좀 후회스러운 한 2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잘 된 거는 2019년, 2020년 시민 만족도 1위, 예. 또 전국의 지평선악당의 공무원 시험반은 전국에서 합격률이 넘버1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11명 합격생, 그리고 작년도에 23명 합격하면서 23명은 어느 대한민국 학원치고 30%를 넘긴 합격률이 없는데 저희들이 33% 나와서 아주 이게 청년들이 김제에 가면 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나와서 제가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반이 들어가려면 3년 김제에 머물러야 됐는데 예. 저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6개월로 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김제 청년 유입이 하는 정책이 돼서 6개월로 풀어서 김제 청년 유입하는 정책으로 갈 거고, 또 2번째 잘 된 거는 호룡이 전기 굴착기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죠. 예. 이거를 제가 20년도 3차 그린 뉴딜 사업에 빠졌어요, 예산이. 그래서 100대분 그때 이원택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서 넣어줬고. 예. 특장차 기업이죠. 예, 예. 특장차 기업인데 올 4월에 이 제2 양산체제로 3,000대 생산체제로 지금 기공시를 했거든요. 내년이면 3,000대를 생산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100억, 1,000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2,000대는 나라에 팔고 우리 국내에서 1,000대분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3년간 지원을 하면 호룡이라는 기업이 커가지고 지금 저 왔을 때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 중견기업이거든요. 예. 이 기업이면 70개 벤다업체들이 김제로 많이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못지않은 김제 좋은 기업이 전기 특장차의 메카가 되는 기업이 된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해묵은 현안 해결. 예. 이게 19년 묵었던 스파랜드 아, 해결했죠. 온천. 예, 온천.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9년 묵었던 동진강 휴게소 해결했죠. 또 우리 김제 KTX가 2015년도에 정체가 안 예.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악착같이 해서 해결해냈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었고, 또 용지 정착농원에 현업투자 매입하는 거, 이게 우리 혁신도시의 냄새 예. 원인인 이거를 현업투자를 매입해야 되는데 민원이 상당히 예, 많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묵은 해결을 제가 재작년도에 용역 예산 넣었고 올해 이제 타당성 용역까지는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새만금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받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어가는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예. 김제 국제교육 축구장이 3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5명이 되면 전국에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국 대회를 계속 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2개를 늘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평선산단에 여러 군데를 가면서 결국은 지평선산단에 적은 돈 들이고 하려고 네. 국비까지 얻어왔는데 제가 이제 지사님께
그쪽은 포기하고 국비 반납은 하고 결국에 서고에서 왔어요. 한 20분이 우리 서고 국제축구장 예. 지금 축구장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폴리텍 대학에 박상호 학장님도 또 요청을 해요. 그래서 두 군데 이제 지평선산단으로 들어갈 축구장 2면을 예. 그쪽으로 하면서 지사님께 돈 10억, 양쪽에 5억 받고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하는 걸로 좀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것도 아쉽지만 악착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인구를 늘리려고 했는데 계속 예. 인구가 좀 줄어서 예. 이제 지금 올해나 내년에는 적어도 반전이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청년 인구를 많이 늘려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 2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94.4%를 받으셨습니다. 네. 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약속들이 지켜졌는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시장이 직접 기업 유치도 하고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 유치가 온다라고 하면 큰 기업은 제가 먼저 갑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면은 전체 실장도 모아놓고 지원해주고 쭉쭉 얘기하고 빨리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일자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 기업에서만 한 2,200짜리 일자리가 생겼어요. 신규 예. 고용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도시생 저 왔을 때 정읍이나 완주는 했는데 저희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3년 연속해서 계속 해냈죠. 예. 성산, 요촌, 신풍지구 그래서 예. 한 1200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신포, 마리낭 우리가 가장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된 게 지금 검산동 지구의 순동지구, 검산동의 순동지구가 기존에 10만 평 산단이 있는데 스파랜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광지 한 10만 평이 형성되거든요. 예. 거기에 스마트 산단이 지평산단에 다 팔리다 보니까 거기에 한 27만 평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47만 평인데 거기에 폴리텍 대학 그리고 북초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연결하면 5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형성될 것 같다. 아, 그거는 네. 가시화가 되고 신포 마리나항 지구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거기에 배후단지 5만 평을 새만금으로 또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그쪽도 또 미니 신도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김제시가 곧 인구가 불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약을 네. 하셨던 그렇죠. 부분이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라서 네. 우리 공무원들이 다행히도 제가 공약 이행을 잘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또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 이분들 승진시키는데 물론 승진사의 70% 이내도 무조건 승진시키고 예. 그렇지 않고도 30% 가지고 발탁 인사에서도 발탁시키겠다. 근데 처음에 한 1년간은 못 믿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근데 1년이 지나고 인사할 때마다 공모 실적이 뭐가 있느냐. 발탁 인사는 반드시 그걸 챙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공모에 전 공무원들이 많이 해서 우리 시가 다른 남원시보다도 공모로만 딴 돈이 국도비가 한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1,000억 이상을 이제 국가나 도에서 장려는 정책을 따다가 시민들에게 봉사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제가 고맙다라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기업 유치나 일자리 부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네. 또 힘을 주셨던 정책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 부연 설명 추가로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까 예. 가장 놀랬던 거는 5년 연속 노인 자살률이 1위인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르신들 보니까 일자리가 최고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마을 환경 지킴이라고 해서 제가 한 7년여 동안 현장을 다닐 때 선배님들 하는 얘기가 자네는 행정직 시장이 될 테니까 내 마을에 쓰레기 버리는 거 없애. 예. 가장 주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한 끝에 그 마을에서 제일 어른을 활동할 수 있는 어른을 마을 환경 지킴이로 하면 예. 마을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이게 쓰레기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하고 또 분리수거하라고 하는 걸 계도하는 예. 그런 어른으로 한 분씩 지정했죠. 그게 750자리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요. 1등 가던 노인 자살률이 12%로 호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알아서 이제 밭이 어르신들이 7, 80주니까 묵은 밭이 가끔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묵은 밭 500평이면 어르신 일자리 10자리 드려라. 그리고 1000평이면 20자리 드려라. 그래갖고 거기에 시장형이기 때문에 20만 원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농산물을 팔아갖고 쓰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니 처음에 예. 20자리, 다음에 43자리, 작년에 53자리 요청이에요. 그래서 53자리면 예산 세워놨어요. 근데 올해는 63자리 요청해갖고 예. 다 그거 수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중에 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를 충분히 늘려줬더니 우리 노인 자살률이 예. 훨씬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김제가 1등 하는 게 자살률 1등, 교통사고율 1등 예. 이런 걸 제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일단 노인 자살로 호전시키는데 제가 좀 긍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일자리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도 한 예. 2,100자리 했고 기업 유치도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25개 기업에 한 2,400억 정도 예.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김제가 기업이 잘 되고 있죠.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도약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낸 거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예. 지시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 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김제를 떠나려고 안 오고 이제는 기업들이 전부 다 입소문이 나서 김제를 모시고 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기업이 불어나는 겁니다.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예. 얼마 전에 새만금 개발 관련해 가지고 네.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네. 보안군수하고 네 분이서 모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간에서는 도의 입장, 그러니까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도지사의 뜻을 좀 따라주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새만금권 행정협의회는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3개 시군이 저해가 된다. 예. 그래서 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새만금 시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산 시민, 김제 시민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또 이게 10년간에 걸쳐서 사법부가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러면 입법 권한으로 또 뒤집으면 사법부와 입법부 충돌이 돼서 이건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미 제가 제 아는 국회의원들 진선미 국토교통위 위원장부터 예. 8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쪽 국회의원이 또 부탁을 했더라고요. 입법 발의를 하려고. 제가 다 같이 새만금 저지를 사업법 개정을 예,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예. 다 저지를 했죠. 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으쌰으쌰를 하고 저기를 해야 법이 통과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저지를 위해서 가서 제 아는 국회의원이 쭉 설명을 했어요. 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장도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입법 발의는 일단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입법 발의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새만금이 속도 있게 빨리 가야 우리 전북 도민들의 이문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시장 군수가 모여서 행정협의로 갑시다. 그래갖고 지사님 아주 좋다. 나도 그 생각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김제에게 절대 피해가 안 된다. 새만금이 예. 속도전으로 가면 이미 동서도로 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이 김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 시민들이 좀 아량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베풀어 주셨으면 그러면 네. 제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 백구면에 이미 특장차 네네.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분양이 잘 돼서 예, 추가로 산단을 추진하고 계신데 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32개는 다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헐 아파트 100세대분도 돌아가는 진입도로 또 아파트 또 투자 선도지구 이런 걸 다 했어요. 하여간 전국에서 특장타 단지는 1번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요 사이 옛날에는 특장차가 이렇게 자동화가 안 되고 한 대 나오면 자동차 검사소를 전주, 군산, 익산에 가서 받았고 당초에는 자동차 검사소 두르는 걸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유니캠프라는 기업은 자동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2023년부터는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니까 이 5,000대를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예. 그러면 거기에 현재 분검사소라고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검사소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6개 시 중에 김제만 없거든요. 예. 근데 분검사소만 하면 연간 8천억 또 1,300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는 제2단지가 지금 땅 부지 매입 한참 중에 있습니다. 한 50% 돼 있습니다. 산단 얘기가 나왔으니 여쭙겠는데요. 네. 지평선 산단, 네. 거기에 입주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장이 네. 매립 용량을 좀 늘리려고 하면서 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백산 시민들도 2014년도에 예. 그때 그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예. 그때 안 맞고 다 이건 시장한테는 그냥 눈 감아주고 이제 와서 박 시장 때 되니까 불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이때 와서 제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는 삼정 ERK대로 그랬어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삼정 ERK라는 건 폐기물 쓰레기 업체. 예. 시민들은 원하는 게 시장이 그걸 사서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아, 시민들이 저 뽑아줬지 삼정 ERK에서 뽑아줬습니까?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할 각오로 할 테니까 저에게 빨리 넘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네. 청소년 드림카드 정책을 전국에서 최초로 김제시가 네. 도입했습니다. 네.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네.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 것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네.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청소년 드림카드를 이제 16세부터 해오고 보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면 9세부터다. 예. 이게 9세부터 줄 수 있도록 시의회에 설득을 해라. 제가 담당자분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제가 청소년들이 김제에서 자라면 김제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라는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얼추 추산하기는 김제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면 현행 제도만 해도 한 5천만 원을 더 받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드림카드로 한 600만 원 정도 받죠. 드림카드제로 10년 동안 받으니까 거기에 인턴 사원제 들어가면 또 5년 동안 1,800을 받습니다. 거기에 청년 주택수당 10년 동안 1,200만 원 받습니다. 예. 결혼하면 1,000만 원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창업하잖아요. 3,600 주고 또 그 뒤에 한 10년간 또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 예. 또 임대료 지원, 이자 지원 이렇게 해서 적어도 타 시군에 있는 청년들보다 5천만 원 이상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식이 타 지역 시군에 예. 있는 청년들한테 알려져서 김제로 좀 와서 김제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문호도 확 개방하고 또 마이스터고도 한 명 특채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5명 해주거든요. 예. 우리 폴리텍 대학도 내년에 또 5명 학과가 5개 학과예요. 그래서 학과별로 한 명 특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폴리텍 대학도 이제 현재 올해는 미달이 됐는데 예. 미달률 없이 또 넘쳐날 거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김제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제초 로봇을 네. 추진한다. 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좀 낯섭니다.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그거 시장 되어서 보니까 친환경 농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풀을 못 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초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나라 기술이 센서 기술은 세계 넘버1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 기술이 좋아서 로봇을 만들면 충분히 좋다는 걸 깨달아서 김제가 주축이 되고 예. 김제에서 제안했으니까 제초 로봇도 이게 지금 개발 단계에 있어 우리 김제에서 가장 뭘 하고 있냐 웅진동 기계가 콩밭에 콩씨를 다 기계로 뿌려요. 그걸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초 로봇으로. 그래서 아마 가장 빨리 혜택 볼 분들이 콩밭 풀 뽑는 건 가장 먼저 혜택 볼 것 같아요. 예. 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네.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른 지자체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게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예. 현재 어떤 단계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못 온다고 했었죠. 의회에서만 예산도 부지 매입하는 것도 2번이나 깎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참고 설득을 하면서 해가지고 올 10월까지 해서 모든 게 창업보육센터든 실습농장이든 모든 게 다 준공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학생들 모집해서 잘 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보고 보니까 52명이 왔는데 30명이 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에게 작년에 건의를 했어요. 아니 교육을 4년간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 물러났지만 김제 사람에 김제는 한 10명도 안 돼요. 52명 중에.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거를 우리 새만금 농지에다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30헥타부터 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만들어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또 올해 가서 여기 있던 실무진에서 충분히 도와주겠다. 그래서 일단 30헥타부터 해서 우리 수요량을 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졸업생들을 거기다 입주시키고 또 더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러면요. 거죠? 예. 1000헥타까지는 할 계획으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이게 1000명 정도 청년농을 육성을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제 후계농이 아니고 예. 타 지역에서 왔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나온 학생들을 거기에다 뽑아서 넣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평선 축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5대 축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팬데믹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평선 축제가 제가 왔을 때 5등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3등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평가관들이 예. 저거 3등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팬데믹이 왔다 와서 온라인 축제를 못 하겠잖아요. 제가 고집으로 했죠. 오프라인 축제를. 오프라인 예. 축제를 못 하게, 아니, 온라인 축제도 못 하겠습니다. 아, 네. 의장님만 해도 3번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냥 수도 없이 못 하게 하고요. 근데 강행을 했죠. 왜? 못하면 책임이 제 거니까. 20년 이상을 해왔는데 제가 안 하면 21회 축제를 끄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불갑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큰 우리 지평선 축제장이 벽골제잖아요. 벽골제가 평소에 관광객이 적거든요. 예. 이게 그러는데 지금은 관광객 인원이 2배 늘었고요. 입장료는 3배가 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로망이 된 거예요. 나도 지평선 축제장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 그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온라인 축제,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축제도 하고 오프라인 축제도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도 취재를 나갔었는데 사단법인에서 이걸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건 어떻냐. 지금 현재 축제재전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재단법인을 하면 예. 적어도 저희들이 한 200억을 넣어야 돼요. 돈을.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축제는 다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에 있는 분들도 한 5, 6년간 하면 자기 아이디어가 다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머드 축제도 저희들 뒤로 갔고요. 산촌 화천의 축제 뒤로 갔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화홍보 축제실에 그동안에 축제 경험에 했던 직원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축제를
문화홍보 축제실장 주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예. 계속 토의를 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0명이 연구하는 거 하고 그 재단법인은 이제 사무국장이 총괄을 하거든요. 예. 그분은 계속 연구를 하죠. 근데 그 경험하고 이 경험하고 어디가 나선가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거죠. 전에 김제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재단법인을 안고 두 시장님께서 이미 공무원을 양성을 했어요. 예. 그 공무원들이 김제시청에 그 축제계장을 제가 계속 승진시켰잖아요. 축제계장 과장으로. 그러니까 계장에서 과장 나가고 또 6급에서도 승진하는데도 보장을 하고 빨리 승진시켜줘. 그래서 그 하고 또 와서 문화홍보 축제에서 근무하다가 또 와서 하도록 하고 이런 사이클을 만들기 지금 때문에 현재 사단법인 축제 재전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공무원. 거기에서도 일을 하지만 예. 문화홍보 축제실에서 직접 근무를 한다 이거죠. 예. 그 맨파워가 10명이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맨파워로 해서 또 그리고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 아이디어 낸 거 하고 해서 그렇게 가면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군데 2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단법인 만드는 거는 일단 김재 씨가 돈도 없고 예. 두 번째는 제가 하면 박준배 사람 쓰려고 재단법인 만들다 또 소문나고 그건 저는 그런 비판 듣기 싫거든요. 일단 재단법인 만들면 그 만드는 사람 적어도 5명 이상인데 예. 그거 만들어갖고 자기 사람 쓰려고 한다. 그거 비판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재단법인 누구 이쁜 사람 갖다가 재단법인 사무국장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은 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만금 복합용지를 하려고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7월 5일 날 공모를 떠서 이제 그때 접수가 끝나거든요. 결정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우리 새만금 복합용지 해서 발주를 좀 시키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전 있는 개발, 새만금 개발에 우리 김제가 다른 시구는 그거 한 거 없어요. 네.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이 저 칭찬하는 게 그런 걸 한 게 우리 김제 발전이 아주 좋은 거다. 예. 70만 평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업 유치하면 얼마나 좋냐. 다른 데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이거 박 시장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재선 도전 여부 공식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예, 출마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든 우리 김제 시민들께서 조직도 돈도 없는 박준배를 박청년, 박성실 그 도에 있을 때 네. 그것 믿고 시장으로 뽑아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일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보고 김제가 청룡 박 시장이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 변화가 있어. 그러면 제가 이광유 시장이 30년 동안에 그렇게 발전시켰으니까 저도 김제를 세계 인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더 주면 벌써 저는 목표가 30분의 8은 예,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30분의 4는 저는 지금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예, 충분히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뽑아주면 가는 거지. 제가 뭐 건방지게 또 하겠다 안 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4년 더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예. 성과를 계속 내고 싶다. 네. 이해가 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김제 시민이나 시청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우리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제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가 위기 속에서도 경제 도약하는,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그런 김제시를 만들어가고자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제 시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마스크가 저는 백신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 마스크를 쓰면 변종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써주시고 악수의 신 목례로 인사해 주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 도약하는 우리 김제시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정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